챗GPT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돌아가려면 구리선이 무려 5km나 필요하다. 전 세계에 AI 데이터 센터가 수천 개씩 지어지고 있는 지금 구리 한 톤의 가격이 12,000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8,000달러였던 것이 50% 급등한 것이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마비됐다. 5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석유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 다만 이번 주인공은 석유가 아니라 구리다.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전략가 니콜라스 스노드는 지난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구리는 새로운 석유다. 석유 없는 경제는 가능해도 구리 없는 디지털 경제는 불가능하다. 왜 월스트리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살펴본다. 문제는 공급이다. 국제동연구그룹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구리 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이 5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전체 구리 소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혈관이 좁아진 환자에게 심장만 강화하는 격이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강력한 심장이 전 세계에 수천 개씩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심장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전달할 혈관, 즉 구리 전선이 부족하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AI 인프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구리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4배 많이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 S 하나 만드는데 구리 83kg이 필요하다. 풍력 발전기 하나에는 무려 5톤의 구리가 들어간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구리 광산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5년이 걸린다. 칠레 최대 광산인 에스콘디다는 이미 30년째 채굴 중이라 품위가 현저히 떨어졌다. 새 광산을 파려 해도 환경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것이다. 깨끗한 미래를 위한 더러운 채굴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구리 채굴은 막대한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데 바로 그 구리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구리 1톤을 채굴하려면 300톤의 광석을 파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칠레 정부가 구리 로열티를 기존 14%에서 26%로 대폭 인상하면서 광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에서는 환경 시위로 광산 가동이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당시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다면 이번에는 구리가 부족해서 디지털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헤지펀드들의 13F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구리 관련 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구리 현물 가격은 올해 초 대비 4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은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 관점에서는 3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는 광산 기업 주식이다.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서던 코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전력 인프라 기업이다. 구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변압기와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한국에서는 효성중공업이나 LS전선이 해당한다. 셋째는 구리 집약적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나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구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가지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개선된다. 오늘은 전력 인프라의 혈액인 구리가 왜 2026년 대공급 부족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라늄이 만들어가는 또 다른 공급 위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카자흐스탄과 미국의 소리 없는 전쟁, 그리고 우라늄을 둘러싼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한국 원전이 맞이한 새로운 기회도 함께 분석한다.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은 더욱 역설적이다. ESG와 탄소 중립을 외칠수록 구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4배 많이 들어간다. 테슬라 모델 S 하나 만드는데 구리 83kg이 필요하다. 더 놀라운 건 풍력 발전이다. 3메가와트 풍력 발전이 하나당 구리가 무려 5톤이나 들어간다.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풍력 발전 용량을 3배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만 구리 1,500만 톤이 추가로 필요하다. 현재 연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2,100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늘리는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구리 1톤을 채굴하려면 300톤의 광석을 파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1980년대 오일 쇼크가 석유 의존도를 깨달은 계기였다면 지금은 구리 의존도를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칠레 정부가 구리 로열티를 기존 14%에서 26%로 대폭 인상하면서 광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
페루는 더 심각하다. 세계 2위 구리 생산국인 페루에서 환경 시위로 광산 가동이 수시로 중단되고 있다. 2023년에만 라스 밤바스 광산이 156일간 폐쇄됐다. 이는 연간 구리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30만 톤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과 같다. 신규 광산 개발도 막혀 있다. 세계 최대 미개발 구리 광산인 몽골의 오유 톨고이 2단계 개발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7년째 지연되고 있다. 이 광산이 완전 가동되면 연간 5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할 수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 기약이 없다. 구리는 이미 초강세 사이클에 진입했다.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를 돌파했다. 2020년 6,0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00%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현재보다 7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2%에 불과하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가 부족했듯이 이제는 구리가 부족한 시대가 온 것이다.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헤지펀드들의 13F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브리지워터는 구리 관련 투자 보유량을 3배 늘렸고 레이 달리오는 구리가 새로운 금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구리 관련 투자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현물 연동형 펀드다. 구리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투자하기 어렵다. 둘째는 광산 기업 주식이다.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서던 코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출처는 블룸버그 원자재 데이터다. 셋째는 전력 인프라 기업이다. 구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는 변압기와 전선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판계 반영할 수 있어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 한국에서는 효성중공업이나 LS전선 같은 기업들이 해당한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 첫째는 경기 침체다.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릴 만큼 경기에 민감하다. 만약 세계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면 구리 수요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둘째는 대체재 개발이다. 알루미늄이나 은으로 구리를 대체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출처는 런던 금속거래소 월간 보고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수급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AI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구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경험한 세대라면 이번 코퍼 쇼크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